현재 시간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요즘에 뭐 연준, 독립성 훼손 여부와 관련해서 정치적 불확실성, 또 금리나 불확실성, 관세 불확실성 많잖아요. 네. 이럴 때 또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제가 종목 얘기 많이 못 해드리잖아요, 방송 때. 그렇죠. 자,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여기서 다양한 종목 정보도 얻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그렇게 또 참가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또 후기나 어떤 네. 느낌도 또 뭐 내용이 괜찮다 아니면 이게 아쉽다 이런 것도 좀 우리 또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피드백 또 올려주시면 좋죠.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뭐 개선할 부분 개선하고 네. 그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자, 이제 트럼프 열일 중인데 리사 쿡 이사 해임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혹시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그 사진 보셨어요? 아까 우리 보여줬던 그 리사 쿡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서 거기다 X자를 치는 저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예, X자 그 예. 밑에 영어 스펠링이 보니까 사기꾼이라고 대놓고 네. 참 한 번 사는 인생 저렇게 한번 사는 것도 멋있는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죠? 그렇죠. 참 우리 정서와 그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선생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런 그리고 대통령이죠. 지금까지는 예. 어쨌거나 뭐 미국 대통령이나 위치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거나 뭘 이렇게 제시하는 쪽으로 그럭저럭 오고 있잖아요.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죠? 일단. 예. 주식 사기 좋을 때다 했더니만 그때부터 주식 막 날라오죠. 그래서 오죽하면 소장님이 트럼프 리딩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 어제는 뭐 아까 또 그거 했지 않습니까? 굿모닝 마켓도 이렇게 언급해 줬잖아요. 아니 강요 회의였나 어디였었나 뭐 유가가 배를 당 이제 60불 아래로 내려갈 것 했더니만 그냥 국제 유가 뚝 꺾이는 거 보세요. 그러게요. 저 정도 되면은 진짜 한마디 하기 전에 포지션 아니다. 넘어가시죠. 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 부분에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아니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장이 그냥 들쭉날쭉이거든요. 네. 뭐 주가든 금리든 그 뭐 달러 시세든 하루 올랐으면 하루 빠지고 이게 지금 당분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우선 뭐 이렇게 차트를 봐도 뭐 방향성이 없어요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시장이 뭐가 이렇게 뭐랄까요 방향성이 이렇게 잘 안 잡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차적으로는 그럴 때가 됐다. 지금 타이밍이 네네. 그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8, 9, 10월이 1년 안에서 변동성이 가장 높아지는 계절적인 네. 뭐 굳이 말하면 뭐 우기 건기하면은 우기 뭐 이런 그런 느낌. 네. 네네. 뭐 그러니까 햇볕이 쨍쨍이라기보다는 막 수시로 네. 스콜 오고 막 뭐 예, 이런 예. 뭐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사이에 또 두 번째로는 거기에 또 그 연료를 또 추가한 것이 또 많이들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 바닥 대비 예. 뭐 많이 올랐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빠졌다가 그러니까 연초 대비 한 30% 올랐지만 네. 4월 8일인가 그 바닥 대비로는 거의 90% 올랐을 거예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예. 그러니까 V자로 올라왔는데 예. 그러니까 진짜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의 그러니까 시가총액 하나가 웬만한 증시 하나보다 더 큰 예. 그 사이즈가 2배로 올라오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만큼 거꾸로 말하면은 돈이 많이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그 돈이 대부분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이게 다 B2가 되게 많잖아요. 레버리지 투자가 엄청 많다 보니까 원래 레버리지 투자가 많을 때 변동성이 더 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일희일비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최근 들어서 좀 더 심해진 거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대표님 말씀 듣고 바로 확인 들어가 보니까 그때 4월 7일 날 뉴욕 증시가 바닥을 잡았는데 네. 4월 2일부터 막 충격을 받다가 90일 유예 소리에 그날 엔비디아가 찍었던 저점이 86불 62센트인데 지금 최근에 이거 184불 갔다가 어제 종가가 181불 77.
아니 그러면 90불이었더라도 189 따블났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 엄청난 큰 시총에 어지간한 나라 증시 몇 개 묶어놓은 시총을 능가하는 이 위에 네. 지금 4월 7일 5, 6, 7, 8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만 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지금 오늘 그거 실적 발표. 발표난 이후에 뭐 항상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나고 나면 크게 주가가 출렁거리면서 지수에 영향을 줬습니다만 뭐 한 옵션 프라이싱 된 걸로 봐서는 한 6%, 뭐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만 과거 평균치가 7%가 넘더만요. 맞습니다. 그러니 이게 위든 아래든 한번 출렁거릴 수 있다 하는 의미네요. 예. 근데 그게 또 하필이면 거의 고래잖아요. 고래죠. 예. 고래인데 그런 고래들이 미국엔 7마리나 엄청 큰 것들이 다 합쳐갖고 움직이니까 예. 그게 전체 시가총액의 뭐 거의 40% 가까이 되니까 그들이 한번 움직이면은 시장 자체가 당연히 출렁일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주가 사실은 지난 주말에는 잭슨홀이 뭐 화두였다면 예. 이번 주는 뭐 누가 뭐래도 이번 주에 대장은 역시 엔비디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 약간 또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또 송 대표님께서 보셨던 측면에서 아이디어가 없거나 말씀하시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잭슨홀하고 우리 한미 정상회담 이 부분에 어떻게 특별히 해주실 말씀 있습니까?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잭슨홀은 그러니까 파월이 나름대로는 시장이 원하는 방식으로 좀 달래는 트럼프도 달래고 시장도 달래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선물을 준 듯 안 준 듯. 아하. 예, 그러니까 그날은 선물 받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날 꼼꼼히 씹어보니까 선물을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야 9월 달에. 근데 딱히 시장 측면에서나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도 뭐 시비를 걸기는 애매한. 맞습니다. 네. 왜냐면은 고용에 대해서 예. 언급을 확실히 했고 시장에서는 피복 가능성이 있겠구나. 되돌아설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확실히 갖게 했고 시장에서도 그것이 시장에서 그 선물 가격에 다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8, 90% 가까운 그런 9월달 금리나. 하지만 실제로 그 소위 그 고용 지표가 얼마나 나올지, 두 번째로는 CPI나 PPI가 얼마나 나올지에 따라서는 동결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편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당일날 금요일은 인지를 못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는 연준이 9월달 안 움직일 수 있겠네. 내지는 9월달에 혹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려줘도 그 다음에 안 움직일 수도 있겠네. 예. 지금 원래 시장은 9 그다음에 10월 말, 12월 뭐 예. 이때 한 3번 연속을 쭉 내릴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번 정도 내려주고 생색만 내고는 쭉 옆으로 갈 가능성이 생각보다 좀 커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짜리 파티라고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걸 받아서 우리가 월요일 날 두 가지였죠. 미국 시장 올라간 거 플러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이것 때문에 월요일 날 관련된 특히 그날 언급될 만한 종목들은 월요일 날 다 올랐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제 이 얘기처럼 그래서 사실은 어제는 일정 부분 그것을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익 차익 실현 뭐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나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시장에서는 지금은 장투보다는 그 단기 재료에 대해서 상당히 단타로 시장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저희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그 리사쿡 연준 이사 해임 관련 이슈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네.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좀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파월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파월을 옥죄해서 파월이 연준 내에서 알아서 이런 표현이지만 알아서 기게끔 그거를 시도를 했는데 그 이전에 쿠글러가 또 자진 사임하고 네. 예. 근데 했는데 일단은 파월은 말 안 듣고 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어떤 압력을 넣다가 이제 이게 이것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 FOMC를 구성하는 거는 7명의 붙박이, 그 상임이사라고 합니다. 네. 파월 포함해서 7명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5명은 지역 연은, 12개 중에 지역 연은 중에 5명이 돌아가면서
옵니다. 뉴욕 연은장은 북박이고 나머지 4명이 돌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총 12명인데 네. 일단 7명 중에 내가 과반을 차지하게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트럼프 일기 때 꼽아놨던 2명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저번에 그 반대 의견 냈던 네. 금리 미셸 동결에 보만, 예. 크리스토프 월러 두 예, 사람. 월러하고 보만 그 2명이 이제 트럼프가 했던 사람. 그 다음에 쿠글러가 어쨌든 그냥 조기 사임하기로 얘기했으니까 네. 이 사람 바꿀 수 있고 3명. 이제 리사 쿡만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면 예. 이번에 만약에 사임을 하게 되면 사실은 해임이든 사임이든 나오게 되면 4명이 이제 자기 사람이 예. 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7명 중에 4명이 일단 과반을 넘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좀 내가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그 중에 지금 현재 지금 X자가 어여진 이제 리사 쿡 저게 트럼프가 직접 저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 트럼프가. 거죠. 어쨌든 예. 본인의 그 트루스 트루 소셜에다 소셜에. 올린 거 제가 그걸 캡처한 거거든요. 예. 근데- 왜냐면 이거 잘못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저희가 이렇게 한 줄 알까 봐. 오, 그게 그래서 아니라 제가 저는 일부러 그 위에 네. 그 트럼프 소셜 그거 맞아요. 딱 트럼프 있는 것까지 계정이라는 걸 갖다가 예. 보여주는 예, 보여줄 그것까지 필요가 다 있죠. 넣어서 제가 예. 올리는데 사진도 제일 좀 보기 싫게 나온 거를 또 일부러 좀 제가 한 것 같아요. 안 좋게 나온. 예. 좀 뭔가 일부 옆으로 좀 심술맞게 땡, 나온. 좀 땡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거나 리사 쿡은 상당히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뭐냐면 저 사람은 이제 바이든이 임명한 예. 건데, 그러니까 그 연방준비위원회 그 상임이사로서는 유색 인종 여성으로 최초의 그 소위 임원이 된 이사가 된 상당히 상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기 보면은 그 사람의 그 히스토리를 놓고 봐도 상당히 뭐랄까 어쨌든 그 뭐랄까 충분히 될 만한 사람이 됐던 거죠. 네. 그런 거였고 두 번째로는 이 자체가 리사 쿡에 대해서 공격을 했던 것의 이 방식 자체가 뭐냐면 미국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두 집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 없잖아요. 예. 뭘 팔았을 예. 때 양도소득세 예. 뭐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또 같은데. 대출도 약간 규제가 있는데 그쵸. 실거주 하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제 내가 실거주하는 모기지로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금리가 좀 낮은데 맞아요. 예. 지금 저기는 양쪽에 둘 다 실거주라고 걸어놓고 둘 다 싸게 대출을 받았으니 네. 이걸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라고 얘기를 한 거죠. 특혜죠. 대출 특혜. 예. 네, 근데 그것이 확정적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맞아요. 냉정히 말하면. 예. 근데 문제는 이 방식으로 이미 앞에 2명을 이런 형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거 열어봐 주시면 지금 이전에 소위 트럼프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원, 민주당 상원은 애덤 쉬프,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 이 2명을 이 같은 방식으로 좀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기소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둘이 왜 정적이라면 애덤 쉬프는 의회에서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조사를 이끈 사람입니다. 네. 두 번째로 레티샤 제임스는 트럼프 대상 민사 사기 이를 기소를 해서 1심 승소했고 2심에서는 이번에 작년 여름쯤에 이제 2심에서는 패소를 했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본인한테 어쨌든 본인을 공격했던 사람을 이 방식으로 똑같이 문제를 일으켰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리사 쿡은 사실은 트럼프하고는 정적 관계는 아니죠. 네. 근데 어쨌든 연준 내에서 제가 보기엔 공격하기 쉬운 분을 한 분을 좀 픽한 거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트럼프가 약한 고리를 잡고 공격을 들어간 건데 이것이 법적으로 이것이 이제 법정 싸움에 들어가면 상당히 지난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단기간에 금방 나오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좀 뭐랄까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해서 보통 그냥 스스로 사임하기를 사임하게끔. 만들려고 하는데 센 분이더라고요. 나는 법정에서 다투겠다. 분위기가 보니까 뭐 그렇게 만만하게 물러나 그게 아니던데. 그러니까 유리창장을 깬 사람이라. 임기도 꽤 오래 남았기 때문에. 그럼요. 예. 작년에 그거 했으니까 14년이면 38년이죠. 38년까지, 38년까지 예. 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게 그 자리까지 가는데 저분도 되게 그럼요. 힘들었을 거잖아요. 아니, 사실은. 저 같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어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쉬운 대상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인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저 상황에서.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외신을 봐서는 어쨌거나 말씀하신 대로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까 또 네. 법적 공방이 네. 꽤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살짝 이렇게 그건 깔아놨네요. 어떤 걸로? 나도 법원 결정에 따르겠다고. 예? 네. 예. 그러니 저게 작년에 기억납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연준 이사의 사진에서 보면은 그 제프슨 부의장도 그렇고 흑인 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흑인과 히스패닉계도 보이기 시작하고 바이든 행정부 때는 그런 것들이 강요에서도 뭐 굉장히 많았고 뭐 동성애자들 부티지지 같은 그런 장관들도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DEI 아니었습니까? 오바마 때부터 이렇게 했던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 뭐 그런 식으로 해왔던 그거고 마가 진영에서 내세웠던 거는 그거 해롭더라 하는 거였고 그죠? 그 일환이기도 하긴 한데 저 궁금합니다. 저 작년에 그거 할 때 왜 상원에서 인준 받을 때 딱 오케이 50% 안 돼 50. 그래서 그때 해리슨 그렇죠. 카말라 해리스 저기 그 상원 의장이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다 보니까 캐스팅 보트 적용해서 간신히 이제 이사가 되긴 됐었고. 그 워낙 사실은 보수적인 포지션이고요. 네. 거기에 그러니까 여성 들어가기도 쉽지 않았는데 유색 인종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곱하기로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예. 그래서 사실 아슬아슬하게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매우 상징적인 인물이다.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통상적으로는 이것이 원래는 그러니까 기소를 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 뭐 1심이라도 이기고 나면 그러니까 저 문제 가지고 예. 그 사기 이슈 가지고 보통 그렇게 해야 보통은 얘기가 될 텐데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업무상의 문제가 아니면 과연 그걸로 해임할 수 있느냐 이제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리고 저거는 더군다나 연준 의장 되기 전에 얘기들이 그러니까 예. 이사 되기 전 예. 이슈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법적인 해석이나 이슈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이것은 이제 이미 이제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중요해지지 않아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예, 이건 이제 중요해지지 않아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결국은 그러니까 리사 쿡이 남느냐 못 남느냐 이슈로 그냥 지금 그건 얘기가 좀 달라진 걸로 됐기 때문에 좀 지나봐야 돼.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결국은 그러면 트럼프가 여기서 혹시 진다 하더라도 포기하겠느냐. 예, 예. 뭐 방법을 여러 가지를 많이 쓰겠죠, 사실은. 그렇죠. 예.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약점을 찾을 수도 있고. 예. 또 결론적으로는 지금 내년으로 갈수록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1% 기준금리잖아요. 네, 그렇죠. 예, 금리. 그러니까 그걸 향해서 물불 안 가리겠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사실 시장에서의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가 상당히 좀 두려워지는 그러한 이제 예.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보여주신 그 대표님 송 대표님 가져오신 자료에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 CA 경제자문위원회 맞아요. 수석 예. 경제 예, 경제학자. 뭐, 수석 경제학자. 지금 미란이 이전에 일기 때 했던 거 그걸 그 그대로 했던 사람. 미란이 했던 거. 네네네. 지금 그 국가경제위원회 그 위원장 케빈 하셋 예. 이 양반도 지금 그도 상당한 그것도 수석, 의장 후보인데 이 일기 때 이 CA 그거 했지 않습니까? 케빈 하셋도. 맞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저도 이제서 알았는데 아, 이력 경력은 결혼 이 정도면 그거 하네요. 차고 넘칩니다. 사실. 차고 네. 넘치네. 네네. 아, 예, 예. 네. 결국에는 트럼프가 지금 그 연준에다가 금리 인하 압박을 하는 모양새인 거예요. 사실 리사쿡 이사를 해임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금리 인하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면 왜 저희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리파이닝싱 때문에 그 장기물 국채 수익률도 떨어뜨려야 되고 또 최근에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모기지 금리 낮춰서 주택 경기가 빨리 되살아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목적이라는 건데 그럼 금리 인하가 됐을 때 그 이미 앞서서 다른 유럽 주요국들 금리 인하한 상태에서 그럼 장기물 수익률은 어땠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소부화나 예. 미국의 그런 고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조심해라. 네가 원하는 거가 정말 너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행복해지는 건지
생각하고 소원을 빌어라. 먼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우리말로 따지면 우리로 하면 약간 세옹지마 같은 거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누가 그런 거 세옹지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예. 뭔가 뭐 말이 들어와서 좋다고 했더니 네. 뭐 그런 거 있었으니까 아들이 그거 타고 해갖고 다리 부러지고 뭐 다리 부러졌더니 그렇죠. 뭐 문제가 됐다 그랬더니 전쟁 안 끌려 나가고 뭐 이런 거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게 그 일화를 다 얘기. 예, 똑같은 거라는 거죠. 예. 금리만 낮추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차트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결론은 지금 계단식으로 돼 있는 게 각국의 소위 기준금리고요. 맨 위 왼쪽이 미국, 영국, 캐나다, 맨 아래쪽에 왼쪽이 독일, 스위스, 호주 이렇게 됩니다. 지금 검정색 차트는 쭉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다들 내려오고 있죠. 미국은 한 3번 내리고 그냥 옆으로 쭉 기고 있고. 근데 내리고 있는데 문제는 시장의 기대도 그래서 앞으로 금리는 계속 내려갈 거야. 이게 이제 파란색 선이고요. 근데 지금 붉은색 선이 뭐냐면 각국의 30년물 금리입니다. 네. 30년물 금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과거의 경험은 단기 금리가 내려오면은 시차를 두지만 결국 따라 내려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단기 금리는 다 내려오고 있는데 30년물 금리는 다 보면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지금 단기 금리를 끌어내린다 한들 중장기 금리가 같이 안 내려오면 그러니까 소위 국가 입장에서는 국채를 발행할 때 만만치 않은 게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 근거를 보면은 각국의 부채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그게 제일 문제인데 다음 차트를 열어보 주시면은 G7 국가의 GDP 대비 정부 부채의 네. 비중이 그게 이제 그 파란색 선입니다. 검정색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피크 한번 치고 80년대 초까지 상당히 이제 소위 디레버리징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올라와서 코로나 때 피크 치고 거의 그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미국도 지금 다시 늘어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붉은색 선이 보면 이걸 평균한 장기 금리입니다. 보시면 디레버리징을 할 때 금리가 치솟았었습니다. 과거에 60년대부터 80년대 20년간 지금 보시면 이것이 디레버리징이 혹시라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된다는 건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고요. 통상적으로는 디레버리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기서 만약에 부채를 더 늘리면 물가가 튄다는 거죠, 사실. 두 가지 그런 가장 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각국에서 금리만 갖고 어떻게 조절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기본 베이스가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중장기 금리를 건드려서 기간 수익률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프리미엄을 결국은 내가 너한테 오랜 기간 돈 빌려주려고 하면 나한테 보험료 더 내.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해서 단기 금리를 내린다고 한들 앞으로 향후 중장기 금리가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이게 말을 듣지 않으면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봤었던 그러한 물가에 다른 또 다른 그러한 압력, 상승 압력 이런 것들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치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지금은 조심하게 유리구슬을 다루듯 조심해야 되는 유리기기 다루듯 그런 상황인데 너무 지금 뭐랄까 과격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저는 그게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그거 했습니다만 이제 2년물 같은 거는 다시 또 올랐다가 어제는 또 내렸는데 10년물 조금 2년물보다 덜 내리고 30년물 막 그것도 한 4bp인가 5bp인가 어제 올랐는데 지금 프랑스도 지금 다시 또 뭐 불신임 얘기가 나와요. 마크롱 대통령. 맞습니다. 예. 근데 참 이번에 젤렌스키 부르면서 유럽 정상들 불렀을 때 보니 옛날에 마크롱이 아니에요. 진짜 영화 배우 같았는데 이제는 나이도 보이고 비행기에서 내려오다 부인한테 맡기도 하고 루머도 되게 많잖아요. 루머도 많잖아요. 루머도 이런저런 네. 흉흉한 루머도 많은데 여자 아니고 남자라는 루머도 있고. 그저 내세울 수 있는 가오가 소소한 저항이 그나마 이제 정상회담도 사진 찍을 때 왼쪽 손 하나 주머니에 꼽는 거 그게 이제 유일한 저항이었는데 아니 지금 프랑스도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빚져서 지내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그렇죠. 계속 질 수 있을 예, 때는. 예. 근데 더 이상 빚지기가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니면 빚을 내려면 1금융권에서 우리가 은행에서 그 돈 빌릴 수 있을 땐 좋은데 거기가 한계에 차면 2금융, 3금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미친 듯이 튀잖아요. 네. 지금 어찌 보면 각 국가들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 금리는 1, 2년짜리는 뭐 시장에서 싸게 빌려줄 수 있지만 장기 내가 너한테 오래 빌려줄 때는 너 못 믿겠어. 지금처럼 하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채권 장기 중장기 금리가 튀는 거를 우리는 채권 자경단이라고 보통 네, 얘기를 하는 예, 거고요. 사실은.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사실은 지금 연준을 움직여서 트럼프가 하는 행동이 과연 트럼프가 정말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앞에 그러니까. 세용지만 이 그러니까. 얘기를 밑자를 예, 쫙 깐 예, 이유가 이제 예,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경제란 것이 항상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 아무리 천하의 세계 1등 트럼프 대통령이나 하더라도 네. 그래서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이제 송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길게 긴 시야에서 이제 얼마든지 토론해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뭐 밤새워 얘기할 수 있는 건인데 아까 그 뭡니까 GDP하고 부채 비율하고 그리고 장기 금리 그 차트를 갖다가 보면서 저는 바로 딱 드는 생각이 한번 그 차트 다시 한번 띄워주신다면은 저건 직관적으로 그거거든요. 빨간색이 금리를 하셨고 네. 저 파란색이 이제 결국 빚이 얼마나 많은가 GDP 맞습니다. 대비 그 비율이라고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쭉 추세를 보시면 오른쪽 끝 부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는 지금 그거죠 뭐. 저 파란색이 더 위로 계속 가든지 아니면 정상적이라면 뭐다 파란색은 꺾이는 속 가려면은 빨간색은 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빨간색은 튈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미국인들, 영국인들, 일본인들 요즘 젊은 사람들 잘 얘기하면 괜찮으시겠어요? 하는 거. 정말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금리 튀고 저 레버리지 비율 이제 줄이고 빚 줄이고 했을 때 저는 감당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정책을 갖다가 제시하거나 정치하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야 그러면 파란색 계속 위로 쭉쭉 뻗게 해. 내 임기 동안만 괜찮으면 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주식하는 분들이나 코인 하는 분들은 그냥 롱이에요. 빚으로 덮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 주셨던 것이 가능한 시기가 언제였냐면 그게 이제 2008년 이후에 지금까지 소위 그 물가가 안전하게 잡혀 있을 때 예. 그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만 잡히면은 그 전략이 통합니다. 물가만 잡히면 근데 문제는 지금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지금 이제는 한계를 넘어서서 건드리면 물가가 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주신 대로 금리는 최악의 경우는 연준이 사들이면 되죠. 네. 10년물, 30년 일본이 했듯이 예. 사들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그거는 잡혀 있는데 실질 물가가 튀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아마 상당폭 급락하는 형태로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를 잡는다고 하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만만치 않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요 상황에서는 지금 제가 아까 그 차트는 안 보여드렸지만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속전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전 세계에서 제일 아침마다 자기가 눈 뜨면은 체크하는 딱 하나의 금리가 있다. 뭐죠? 미국 30년물이 아니라 일본 30년물이다. 일본. 일본 30년물이 지금 완전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아하. 네네. 근데 왜냐면 우리가 계속 봤지만 작년에 한번 봤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한번 되면 무서운 걸 봤잖아요. 예. 지금 일본 금리가 지속적으로 저렇게 올라가는 거는 일본한테도 부담이지만 전 세계 다 부담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완벽한 전 세계 채권자잖아요. 이제 걔네들이 이제 돈을 끌어들이게 되돌리게 되면 왜냐하면 근데 이게 전 세계의 채권 금리가 저렇게 다 올라가면 굳이 다른 데로 안 나가도 되잖아요. 자기 네. 나라에서 해결할 수 있고 네. 역으로 또 저런 상황이 되면 돈을 내가 이제 채권자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떨어지고 서로 이제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룸이 있어야 되는데 저거는 선진국 내에서 지금 다 올라 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독일 정도만 빼고 다 올라 버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지금 뭔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좀 빠져나갈 그런 뭐가 꽉 차 있으면 좀 빼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네. 압력을 빼줄 때가 만만치가 않다. 이제 이것이 제일 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4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요. 3,178포인트, 코스닥 0.4% 상승 예상됩니다. 805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분위기는 77,0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3%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가 258,000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호가는 57,700원, 0.3% 상승 예상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6% 하락 예상됩니다. 그밖에 현대차, HD현대, 중공업, KB금융 지금 호가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0.9% 상승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6%가량 하락이 예상됩니다. 최근에 사흘 연속 좀 상승세를 보여준 상황인데 오늘 일부 좀 물량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는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 132,000원, 55,900원. 파마리서치, 펩트론 예상 체결가 707,000원, 312,2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은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189,300원. 레인보 로보틱스 1.3% 상승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도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151,000원. 에이벨바이오 보합권 예상되고요. HLB가 2.5%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4분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 보니까 코스닥 쪽 흐름 또 괜찮아 보이는 상황이고, 어제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흐름도 좋았잖아요. 네. 예. 요즘 미국도 뭐 러셀 2000 중소형주가 더 좋잖아요. 중소형주도 그 전날 많이 빠지면 네. 그 빠진 만큼 좀 되돌림 반등이더라고요. 오고.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소위 코스닥 그다음에 러셀 2000에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적자 기업 비중이 둘 다 똑같이 42%더라고요. 적자 기업이. 예. 그러니까 그 기업들 대부분 빚내서 사는 데들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금리 인하 해준다고 하니 예. 그러면 당연히 그들이 제일 숨통이 좀 튑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리.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 분위기 따라가는 거고 네. 미국은 그 러셀 2000이 그 사이에 상당히 오랫동안 오래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최대수에는 그런 상당히 좀 힘든 우리로 따지면 뭐 옐로우 칩 뭐 이렇게 예. 표현하는 이런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미국 쪽에서는 왜 보면 건설 쪽도 괜찮잖아요. 최근에 그 워런 버핏이 매수한 종목이 보니까 레나하고 닥터우튼이라고, 어떤 종목들이에요, 그게? 그게 건설 쪽이에요. 건설 주택 쪽이요? 건설 쪽인데 그 워런 버핏 최근에 매수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차트 보니까 좀 꾸준하게 우상향이 있고, 이게 금리가 인하되면은 결국에는 모기지 금리도 인하될 거고 그러면 이제 주택 경기가 좀 되살아날 것이다, 이런 논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건설주는 잘 모르겠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지금 사실은 금리 인하보다는 지금 채권을 좀 더 많이 예. 찍기로 한 상태니까 금리 인하가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긴 하죠. 지금 그러니까 상황에서. 미국하고 이게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굳이 하면 이제 비슷하게 쫓아는 갈 텐데 네. 어쨌거나 그래서 이번 주 내일이 그 금통위, 금통위죠. 그렇죠. 근데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아마 동결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한 5.5대 4.5 정도로 금통위에서 그래도 동결 조금 약간 우세한데 인하도 하는데 아마 저는 9월달 연준 움직임 보면서 쫓아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래요. 최근에 또 그 때마침 엔비디아 실적도 있는 상황에서 그 AI 관련주들 얘기 많잖아요. 맞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거품론 얘기도 있었고, 이게 참 샘 얼트만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은 그러면서 AI 데이터 센터 더 투자 확대하겠다고 했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었고, 여기에다가 또 간밤에 이제 트럼프는 디지털세 부과하는 나라한테는 보호관세 하겠다. 자국의 IT 기업들 보호하는 거잖아요. 예. AI 쪽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번 주는 월화 그래도 그 기술주가 좀 올라서 네. 예, 다행히 한데 지난 한 주에 보면은 기술주가 급락을 했거든요. 사실 네, 금요일날 좀 올라와서 그나마 만회했지만, 근데 가장 큰 것에 영향을 줬던 게 지난 주말 월요일날 그러니까 그 지난주 월요일 MIT의 그 AI 그 연구실에서 발표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네. 이제 이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하는 건 엔비디아 GPU 만드는 데랑 이걸 사다가 M4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 같은 데에서 이 메타 같은 데에서 이제 그걸 데이터 센터 만들어 갖고 서비스하는데 요 두 군데 위주로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 돈 내고 서비스를 사다가 일반 기업에서 자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뭔가 쓸 거잖아요.
그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쭉 한번 1년 이상을 적용을 해봤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생산성을 좀 높이는데 지금 인베디드형 또는 특정 업무형 생성형 AI 그게 이제 파란색입니다. 네. 이 범용 대규모 AI는 딴 게 아니고 그냥 돈 주고 야 GPT 내가 월정액 돈 내줄 테니까 한번 써봐. 뭐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짙은 파란색이고 하늘색은 실제로 자기네 그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썼다는 겁니다. 네. 하늘색은. 근데 결론적으로는 100개 기업 중에 5개만 효과 봤어요. 나머지 95개는 효과 없던데요?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AI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갖고 그걸 갖고 너희들을 모두 다 인간이 그러니까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게 해줄게가 AI 큰 모토지 않습니까? 예. 근데 AI를 실제로 적용해 보니까 효과 없던데요가 95%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계속 투자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효용성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27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오늘 밤 지나고 나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뉴욕 증시 쪽에서는 빅테크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중소형주 러셀 2000도 많이 올랐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전일 낙폭 과대에 따른 종목들이 빠르게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코스닥 흐름이 괜찮았고 이제 오늘 이제 주요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포지션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양시장 일단은 소폭 상승입니다. 코스피가 3,185, 코스닥 802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합권이네요. 지금 73,3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5% 떨어집니다. 26만 원. LG에너지솔루션 지금 약보합으로 385,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57,700원. 현대차가 지금 21만 9천 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소폭 상승입니다. 90만 2천 원. 앞서 저희 하단에 잠깐 나갔는데 이제 하나그룹의 미국 필리 조선소에 7조 원 가량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잠시 후에 좀 조선주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HD현대중공업은 2.5% 올라갑니다. 48만 원. 그리고 KB금융은 좀 떨어집니다. 지금 10만 7천 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갑니다. 6만 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나흘 만에 좀 물량이 나옵니다. 1.8% 하락입니다. 지금 43만 4,500원, 43만 6천 원. 에코프로비엠은 보합이고요. 에코프로가 소폭 올라갑니다. 5만 5,700원. 펩트론이 0.4% 떨어지네요. 31만 2천 원이고 파마리서치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68만 원, 4% 약세고 삼천당제약은 1% 올라갑니다. 18만 9,250원. 레인보로보틱스 보합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4만 9,200원. ABL바이오는 좀 떨어집니다. 9만 3,700원. HLB가 올라가네요. 3만 8,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들 좀 볼게요. 일단 하나그룹이 미국 필리조선소에 7조 원가량 대규모 투자죠. 이제 조선주 내에서 오늘 보게 되면은 하나오션이 3%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1만 1,400원. 이 가운데 대한조선, HD한국조선해양도 1%대 상승세고요. HD현대 위포가 6% 강세입니다. 세진중공업도 4% 올라가고요. HD현대중공업, 현대임스 다 올라갑니다. 오늘 조선주들 흐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 역시 기자재 쪽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KS 인더스트리 지금 9% 강세고요. 1승도 11%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 한화 엔진 4% 올라갑니다. 41,950원. 세진중공업도 5% 강세고요. KSP 3.9% 올라가고요. 대양전기공업이 14% 급등합니다. 그리고 현대임스, 성광밴드 다 올라갑니다. 오리엔탈전공 4% 강세고요. 한국카본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성화인텍, 보냉제 쪽이죠. 1% 올라가고요. 자, 오늘 보게 되면 HD현대, 위포, 하이로코리아 다 올라가고 조선 쪽은 좋고요. 그 밖에는 이제 SOFC 쪽이 다시 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죠. 범한 퓨얼셀이 22% 급등합니다. 22,600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퓨얼셀도 4.7% 올라가고요. 금양그린파워도 2.4%, 그 밖에 미코, LS 머티리얼즈도 1% 안팎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뉴로모픽 반도체 쪽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종목 온기가 확산되는 건 아니고 일부 종목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페스아크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에이징랜드, 자람테크놀로지도 소폭 오름세고요. 자,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937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91억 원, 171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411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23억 원, 8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좀 많이 파네요. 지금 1,100계약 넘게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 오늘 30전 하락한 1,355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달러 환율 보면 참 하단 자체가 많이 올라와 온 느낌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진짜 확실히. 그죠? 예. 예. 이게 잘 안 밀리는 그러니까요. 달러가 예. 잘 안 밀리네요, 예. 그죠? 예. 아, 참 지수도 금방. 아니 지금 저 궁금한 거 네. 모남이 어떻게 됐어요? 모나미요? 봐야 되겠어요. 어제 뭐 모나미. 상한가 간 것 같던데. 제가 볼게요. 그 모나미가 볼펜을 지금 22% 급등 중이에요. 지금도 예. 그 볼펜을 몇 자루를 팔아야 저 시총 급 상승을 갖다가 정당화할 수 있을까? 어제 상한가 오늘 지금 3,160원을 넘어서네요. 그래요?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서명할 때 쓰기 위해 만든 펜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저는 지금 10만 아닌가요? 10. 모나미요? 전체는 아니고 겉에 제작은 모르겠어요. 저도 잘. 거긴 수제작 하는 대로 알고 있고요. 예, 맞아요. 수제작? 예, 거기 하나에 뭐 100만 원짜리 뭐 거기 이런 뭐 거 만드는 공항 데가. 모니도 있고 막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제작 하는 예. 거고 제나일 뭐 이런 뭐 그런 건데. 그러면 그 안에 안에 10만? 그러니까 소위 그 우리 그 유성 사이펜 예. 들어가는 매직 그 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심 우리 모나미 거 쓰잖아요. 그 예. 10만 빼갖고 거의 꽂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때 모나미는 똥볼펜이었는데. 동글펜이 아니고 육각형. 아니 그게 똥볼펜도 아니라 있었는데. 이렇게 볼펜이 쓰면 이게 똥이 나온다고.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옆에 이게 깔끔하게 싹 스며 안 들고 저희 뭔가 때는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네. 진짜 볼펜똥으로 슬립 끊을 때가 있었는데 뭘 끊었다고요? 처음 딜링할 때 뭐 달러 100만 불 바이 네, 할 때. N 얼마 세 네. 그거 이제 쓰다 보면 이제 볼펜 다 되면 이제 네. 거의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네. 하다 보면 그나마 그 볼펜 똥으로도 슬립 한 장을 아, 끊을 수 이렇게? 있었어요. 예, 그래 됐는데 구력이 있으세요. 그걸 왜 제가 기억하나 하면은 그렇게 슬립은 몇 장 끊었는데 그날 뭐 손절도 한두 번 하고 뭐 이렇게 버는 게 거의 뭐 없다 보니까 저희 보스가 했던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야, 볼펜 똥값이 안 나온다. 아 이게 구두 뒤춤값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인데 그날은 이제 그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누가 뭐 손으로 슬립 끊고 하던 그 시절인데 요새야 다 그거 합니다만. 아니 근데 저기 자꾸 온풀법 하면서 나옵니다, 대표님. 이게 지금 그거 아니에요. 온라인 뭐더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제 우리 정부에서 그 계속해서 뭐 애초에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했는데 문제는 저게 한미 정상회담 비공개 회의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걸 올렸잖아요. 근데 SNS에. 근데 앞서 저희 했던 얘기도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는데. 네. 마무리 안 됐던가? 아니 아직 들을 얘기가 많아요. 들을 얘기가 예. 그 AI, 그 AI. MIT에서 네. 그 AI 거품 논란과 관련해서 실제로 범용하고 그 산업에 딱 구체적으로 쓰는 그 효과를 보니까 효용성 측면에서 그렇게 아직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결국은 이 연구자들의 결론은 어쨌든 저것이 그러니까 AI의 효용성이 없어라기보다는 예. 적용을 하는 방식이 좀 방식이. 틀려서 그렇다. 이거 고치면 된다. 뭐 이런 얘기 예. 하는데 시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어쨌거나 그것도 적용 제대로 할지 안 할지는 각 회사마다 다 다를 텐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지만 AI 시대에서 결국 곡괭이 팔고 청바지 파는 엔비디아나 메타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돈을 지금 잘 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들한테 이제 앞으로 이들이 엄청 투자해서 이들한테 그 서비스를 받아서 일반 기업들, 나머지들이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이 사이클이 쭉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AI를 적용해서 네. 뭔가 더 나은 네. 결국 수익성이 좋아진 아니면 같은 비용에 생산을 더 많이 하든가 아니면
같은 생산에 비용이 줄던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네. 그 효과를 100개 중에 95개가 못 봤다고 하니 그러면 과연 투자가 지속되겠냐, 저 많은 투자가. 네. 그러면 이것이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사실은 소위 말하는 이제 AI 거품론 고평가 얘기가 엄청 나온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다음 제가 5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게 네. 이제 재밌는 비교가 될 텐데 이게 뭐냐면 파란색 선이 그럼 우리가 이런 과도한 투자 그런 그 소위 열풍 때문에 이것이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우리가 소위 인터넷 투자, 뭐 네. 광통신 투자, 뭐 이런 걸 통신사들이 어마어마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한번 뻥 터지고 나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과했네. 인터넷 그만큼 안 쓰네. 이러면서 사실은 그때 한번 뻥 터졌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파란색입니다. 2000년도 피크 때 GDP 대비 통신사들의 모든 설비 투자를 다 합쳐서 보니까 0.7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피크 아닌데 지금 얼마까지 가냐면 1.1이 넘어갔거든요. 아, 지금 이제 그게 이제 그 붉은색 선이거든요. AI 투자는. 그러니까 예. 결국은 지금 AI에 너무 과도하게 지금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나중에 안 쓰면 어떡할래?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목요일 날 새벽에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예. 텐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사실은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네. 네, 예. 수치는 잘 나올 텐데 네. 문제는 이것이 내년 내후년 쭉 소위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전순왕이 얘기하는 우상향 그래프가 될 건지에 대한 확신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화두가 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닷컴 버블 때랑 비교를 해주셨는데 대표님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떠세요? 지금 AI 투자에 대한 관점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거가 저는 아마 제가 수요 얘기를 계속 많이 드렸던 것 수요. 같아요. 예, 그러니까 AI에 지금 여기다가 그 청바지 팔고 곡괭이 파는 사람들은 장사 잘 해먹고 예. 있는데 그거 사다가 실제로 금을 캐야 되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금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앞에 그 예. MIT의 얘기는 금이 안 나오고 있다는 아, 얘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것이 또 하나 이미 살짝 벌어진 게 저번에 프리캐시플로우 얘기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프리 캐시플로. 예, 그게 보니까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이들을 합산한 그 구글까지 이들의 프리캐시플로는 4분기째 사실은 이익하고 따로 노는 거. 제가 저번에 그래프 한번 그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어떻게 됐죠? 프리 캐시플로. 잉여 현금 흐름. 잉여 현금. 예, 예.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것을 6번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또 나타나는데 이게 빅테크 투자에 있어서 과거에 상당히 우리가 좋게 봤던 것을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소위 희석시킨다고 하죠.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빅테크들은 투자 대비 성과를 엄청 잘 냈습니다. 막 그동안 예, 무슨 말이냐면 흙 파서 장사한 듯한 느낌, 예. 대동강물 팔아서 봉이 김선달이 예. 한 것 같은 느낌. 뭐냐면 다른 그 일반 그 중후장대형 기업에 비해서 그게 이제 대형주들 중에 M7하고 금융주를 제외한 게 검정색 선입니다. 이들이 영업현금 흐름에서 설비 투자가 얼마나 차지하느냐. 그 영업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현재로 이게 매출하고 비슷하게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나온 돈 이것에서 설비 투자를 내가 얼마나 했어야 되느냐.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50% 가까이 이상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전에 M7 기업들은 투자를 거의 안 하고도 엄청난 수익성을 냈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그래서 흑파서 장사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특히 최근 AI 투자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나머지 중후장대형 기존 그런 전통적인 기업들이나 M7이나 설비 투자가 영업 현금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그 붉은색 선 어떻습니까? 거의 붙었어요. 이제는 흙퍼서 장사하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투자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수익성이 옛날만 못하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네. 투자가 엄청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전에는 우리가 뭐 빅테크가 영원할 거다라고 얘기한 것이 그 설비 투자는 얼마 안 드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들였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고평가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보면 이제는 그걸 우리가 높은 점수를 과연 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그래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I 쪽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금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조심할 때다. 조심해야 된다. 예, 조심할 때다. 왜냐하면 이것이 소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엔비디아가 잘 번다고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예. 그게 내년 내후년에 갔을 때 이걸 받아다가 투자하는 데이터 센터 이것이 수익 성과를 내느냐. 네. 더군다나 이것에서 서비스를 받아다가 일반 기업들이
소위 생산성을 높이느냐 이것이 사실은 이제 확인돼야만 추가적으로 내 뒤에서 더 새로운 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시고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가 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보니까 진짜 하기 좋은 말로 종목 장사해야지. 그렇죠. 시장이 뭐 같이 이렇게 붕 떠서 같이 간다거나 예, 같이 그런 게 빠지고 아니죠. 그런 장은 아니네요. 예. 그래요. 아까 그 뭐 온풀법은 안 여쭙겠습니다.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온풀법은 우리 대상이라기보다는 유럽하고 캐나다가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는데 유럽은 없잖아요. 다 구글 쓰고 마이크로소프트 그쵸, 쓰고 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타겟은 유럽이라고 보셔야 돼요. 타겟은 그쪽이라. 예, 이미 캐나다는 항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항복이라보다는 저는 그 전에 미리 받을 것처럼 던져놨다가 예, 그러니까 받지도 않고 그냥 끝난 겁니다. 아, 그쵸. 받다가 줄인 게 아니라. 하겠다고 했다가 네네네. 트럼프가 이러면 너네 관세 세게 때린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예. 사실은 미리 한번 던져놨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유럽은 지금 분위기상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니까. 네. 유럽에서 버더러뜨린 돈이 엄청나거든요. 유럽에서 걷어들이는 돈. 네. 예, 예. 어찌됐건 지금 뉴욕에서 지금 그 M7이라고 해서 매그니피센트 7 그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잖아요. 이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시장 전체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 이제 큰 고래라고 이제 말씀드린 예. 큰 고래가 7마리가 날뛰는데 7마리 포함해서 나머지 뭐 벅셔 해서이나 JP 모건 그 정도 2개 빼면은 저기 브로드컴까지 포함이 8개거든요. 네. M8이라고 보면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전체 상위 10개가 차지하는 게 40%인데 예. 그중에 8개가 거의 37%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거의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 AI에 대한 그러한 뭐랄까 의심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더 강화된다면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밖에 없다. 집중화가 워낙 세게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AI가 어찌 보면 올해 남은 한 3개월, 4개월의 지수의 흐름을 완전히 좌지우지할 수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목요일 날 새벽이 엄청 중요해지는 엔비디아. 그런 상황이 된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또 말 한마디 두 마디가 M7 전체의 흐름을 또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젠슨 왕의 입이 파월의 입보다 트럼프 입보다 더 중요해진 그런 적어도 요 이날만큼은, 며칠은 예.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자사주 매입 차트도 갖고 오셨는데 이건 네. 어떤 걸 보여주시고 싶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 9, 10월이 그 소위 말하는 전에 제가 이제 세금 절세하려고 네. 텍스 로스 하비스팅 그러니까 뭐 그거 소위 이제 뮤추얼 펀드들이 10월 말까지 팔아야 손실 본 것으로 내가 이익 본 거를 좀 까서 그래서 내가 좀 더 돈을 세금을 덜 내는 네. 요 전략을 쓸 수 있다면 8, 9, 10월이 좀 계절적으로 좀 안 좋다 말씀 첫 번째 드렸고 최근 10년 동안 새롭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사주 매입이 미국의 최대 그 매입 주체거든요. 네. 기업 자체가 미국에서 제일 많이 그래서 다 소각하잖아요. 예. 네. 그게 지난 10년간 미국을 완전히 끌어올린 최대의 파워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것도 계절성이 있다는 겁니다. 상반기가 좋고 이게 보시면은 4, 5월 달에 위로 치솟잖아요. 올해는 더 치솟았습니다. 올해면 4월 달에 조정 심했으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게 9, 10월 가면 자사주 건기, 춘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보통 9, 10월 가면 자사주를 거의 안 사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쭉 쉬었다가 건기라는 말씀은 우기 건기할 때 그 건기. 그러니까 이제 자사주 사는 게 가물어진. 예, 가물다. 이제 이건 이제 여기서 자사주 가물다. 건기. 가물다. 예, 예. 제가 뭘로 표현할까 했는데 예. 이게 영어로는 드라이존이라고 보통 했더라고요. 그래서 건기 맞네요. 예, 드라이존 그렇게 예. 써 있어서 뭐 이게 이렇게 춘공기 하려고 그러면 이제 요즘 젊으신 분들은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무슨 게 춘공기? 보릿고개. 아, 예, 아. 예, 예. 이렇게 서로 표현과 이해 방식이 사마띠 아니하니까. 아, 맞습니다. 그건 교과서에 나와요. 아유, 네. 그때 몇 주 전에 그 말씀 듣고 얼마나 사마띠. 참 오랜만에.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뮤추얼 펀드의 텍스 로스 하비스팅 전략 이거 하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 내가 손실 본 거를 10월 말까지 팔아야 세금 네, 혜택 보는 거, 네. 절세 보는 거 그거 하나. 그것 때문에 매도 압력 크고 그걸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최대 매수 주체인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그때 제일 적다. 아. 그러니까 두 개가 합치니까 보통 그럼 9, 10월이 시장 입장에서 수급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진입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